안녕하세요. 증시타파 박상정입니다. 지금 바깥 날씨 좀 구경해보셨어요? 날씨 참 좋죠?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소만입니다. 소만은요, 보리거지가 끝나고 이제 쌀농사가 시작되는, 모내기가 시작되는 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주식 농사 잘 되고 계신가요? 이 시간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의 이 주식 농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다뤄보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시타파 시작합니다. 네. 보면은요, 이 농사에서도 농번기가 좀 있죠. 보통 이렇게 모내기 할 때 상당히 좀 바쁘다고 하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 종자에 따라서 심어야 하는 시기가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쯤에 씨를 뿌리신 분들은 5월쯤에 상당히 좀 큰 수익 잘 내셨을 테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 때를 놓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한 해 농사, 그리고 한 당분간 좀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의 농사가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농사에서도 이 보리는 조금 쌀쌀할 때 심고, 그리고 또 이 쌀 같은 경우는 요맘때 심잖아요. 이렇게 종자별로 심어야 하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종목에 따라서 매수 기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좀 주식 농사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심어야 할 종목들을 따라간다면 또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 큰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포트 진단도 함께 해볼 겁니다. 그럼 오늘 종목 진단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투자클럽의 최창준 전문가 함께 하고요. 객장에서는 유안타증권의 김용학 대리가 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서 함께할 포트 요리사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역 잠시 후에 모셔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좀 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도 소개해 드려야죠. 지금 벌써 좀 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많이들 또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네, 도곡동 멋진남님께서 오늘 제 우상이 바둑의상 같다고 하는데 네,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려면은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증권통 어플을 통해서도 게시판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또 다운받으셔서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하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특별하게 이 종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다면은 그 부분까지도 좀 상세하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야기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 하다가요. 요즘에는 사실 이 일부 업종을 빼고는 시장 상황이 얘기가 안 될 정도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 거래대금의 블랙홀,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이 두 섹터가 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쌍두마차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약 바이오주들 상당히 좀 강하고요. 그리고 코리아나를 비롯해서 화장품주들 강세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 화장품주들과 관련해서 고 스톱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죠.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좀 대체로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꾸준히 강세 흐름에 좀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지금 그럼 이 시점에서 그런 고민이 들죠. 지금 사도 될 만한 종목은 어떨 게 있을까? 그리고 지금 사도 될까 싶으실 텐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활발하게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요.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올라오신 글 간지르른 님께서 정오의 여신 영접하러 왔다고. 이 정오의 여신이 그 여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전에 함께 해주셨던 분인가요? 지금 그리고 네, 솔루에타 종목 진단 신청도 좀 올려주고 계시고요. 글 많이 올려주시네요. 응답하라 칠봉이님, 아마 저희 이 증시타파 시작하고 나서 개근상이신 것 같아요. 4일 모두 다 좀 함께 해주셨는데 벌써 4번째 날이네요.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저도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은요,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좀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은 조금은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빨간불을 다시금 켰네요. 네. 종목 진단 올라오는 것들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그 사이에 벌써 6종목이나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은 좀 사이즈 큰 종목 먼저 좀 살펴볼게요. KB금융 보겠습니다. 필명 2390님께서 올려주셨고요. 5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입니다.
58,000원이요? 아, 들고 계신 지 꽤 오래 되셨고 그리고 상당히 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4만 원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2% 정도 하락하는데요. 최근의 흐름 볼까요? 지금 4월 달 직전 고점이 한 4만 3천 원 부근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주봉으로 놓고 봐도 굉장히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요. 5만 8천 원이면은 거의 막 연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 지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준 전문가님, 지금 KB금융으로 인해서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세요. 이 종목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창준입니다. 네, KB금융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이라도 좀 손절해야 되나요? KB금융은 뭐 금융 지주회사잖아요. 은행도 있고 뭐 카드 회사도 있고 다 그런데 실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작년에 4분기 때 그 영업이익이 3,600억 원대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5,300억 원대거든요. 5,300억 원대. 그리고 2014년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4분기 때 좀 안 좋아졌고 1분기, 2분기, 3분기가 5천억대에서 5,500억대, 5,800억대 이렇게 돼 있었는데 KB금융은 그 외국인들이 가장 지분이 많습니다. 외국인들 보유 지분이 71% 그리고 기관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크게 변동폭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실적이 호전됐을 때는 주가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상승을 했다가 다시 실적이 안 좋을 때는 또 하락을 하고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의 상승과 하락 파동이 일어나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2013년도부터 가격 그 변동폭을 보면은 35,000원부터 45,000원 사이에서 거기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심 라인은 4만 원이고 중간 라인은 그러면 4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 10% 아래로 10% 본인이 매수한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가격이 58,000원이다. 그럼 저 같으면은 박스권 상승과 하락의 그 상승의 고점인 45,000원대 그리고 하락의 저점인 35,000원대. 이번에 많이 상승했을 때 고점 부근이 41,800원이었거든요. 42,000원 정도. 그러면 그 정도 쪼리에서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서 현재 시장에서 중심적인 그런 그 업종 그쪽의 종목들도 이렇게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KB금융 다시 뭐 한 36,000원대 뭐 7,000원대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다시 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재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춰놓고 이렇게 손실을 줄이고 하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처음에 딱 매수했다가 손실하게 되면 물타기 한번 딱 하고 뭐 회사가 망하지않은 회사 같으면 계속 그 보유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42,000원, 41,000원부터 42,000원에 절반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금융 기존 보유하신 수량만큼만 들고 가시고 절반 매도한 금액 갖고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시청자님이 일찍 게시판에 진단 신청을 좀 올려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잘 견디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일부 비중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지금 그 사이에 올라온 종목들도 있는데요. IT 관련된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좀 눈에 띕니다. 그러면 가장 일찍 올려주신 분, 와이솔 한번 볼까요? 와이솔 매수가가요. 지금 13,000원에 비중 30%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6439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작하는 두 종목이 모두 다 손실권에 있는 분들이네요. 지금 와이솔의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 좀 낙폭이 깊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와이솔 10% 가까이 밀려났고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추가로 하락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5% 가깝게 하락. 11,500원 부근에 놓여 있고요. 지금 차트 보이시죠? 4월 달까지만 해도 시세 큰 변동이 없더니 4월 초에 크게 올랐다가 또 4월 중순부터 빠집니다. 이달 들어서 시세 급변동이 나와서 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달에 오를 때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보는데요. 최창준 전문가님, 지금 와이솔도 손실권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와이솔이 어떤 제품을 먼저 생산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휴대폰 관련된 그런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뭐 소피터라든지 그런 그 휴대폰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그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뉴스 나오는 거라든지 휴대폰 관련된 그런 통신업체들 가셔가지고 매장을 가셔가지고 휴대폰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대부분 지금 경기가 뭐 좋다고는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휴대폰 산업 자체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왜 포화 상태냐면은 중국 업체들이 지금 그 시장을 넓히고 중국 시장뿐이 아니고 그 넓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휴대폰이 처음에 갤럭시 S6, 뭐 3, 4, 5, 6 이렇게 나왔는데 3, 4, 5까지는 100만 원대 정도 됐었고 지금 6부터는 가격이 제품의 그 사양은 굉장히 높아진 반면에 제품 가격은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휴대폰 관련된 부품 회사들의 그 실적에 영향을 좀 안 좋게 끼치는 건데, 지금 와이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았다가 요번에 2015년도 1분기 때 실적이 호전됐거든요. 예를 들게요. 2013년도 영업이익이 147억 원, 2014년도 영업이익 130억 원, 2015년도 예상은 뭐 28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3년 정도 정체가 돼 있다가 올해 좋아진다. 1분기 실적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1억 원, 74, 28, 뭐 해서 280억 정도 이렇게 대충 계산해도 나오는데, 근데 280억일 때 이 회사의 그 현재 주가가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을 때 그런 PER 수준이 10배 정도 되거든요. 9배에서 10배 정도 되는데, 다른 그런 그 산업이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어쨌든 간에 부품 회사들의 그런 그 실적 전망은 좋은데 업황이 아직까지 불투명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이 시점은 뭐죠? 매도죠, 매도. 4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 순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레벨업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4월 30일 날 실적 발표하는 시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부품주들 지금 시장의 중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하지만은 화장품 산업하고 중국 소비 산업들은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뭐 기아차, 뭐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주도적인 그런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의 기업의 실적이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호전될 전망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이나 메이저들, 외국인들은 수익을 내야지만 하는 그런 현재 시장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한미약품에서 제약 바이오 수출을 했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수출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중해제약, 무슨 또 JW 중해제약 이런 종군단까지 포함해가지고, 왜 한미약품에서도 저기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기술 수출했는데 우리 연구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터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코오론 생명과학도 나타나면서 쭉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게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과 성장성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제약 바이오하고 화장품이 쌍두마차로 시장을 끌고 가는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좋다 그래도 그만큼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솔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보면은요,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실적 나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은 시장의 중심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500원, 투자 전략은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와이솔 아무래도 요즘에는 가는 종목들 가기 때문에 종목 고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따라서 좀 대세주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포트 진단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스튜디오에 포트폴리오 진단해 보실 운용형 모셔서 함께 또 이야기해 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 현재 게시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또 전문가의 소견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밖에 날씨 상당히 좋죠, 오늘.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날씨 좋고 그러면 요즘에 좀 일찍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요.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벌써 그렇게 세우나요? 저는 아직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아직. 기사 보니까 예. 요즘에 좀 일찍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둔 바는 없습니다, 아직. 예. 네, 날이 좋아서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토론하고 있는 내용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이 두 개의 업종이 좀 대세잖아요. 그래서 네. 이와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증시에 포커스를 맞추기에 앞서서 아프고 하시면 좀 약을 잘 챙겨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좀 견디는 편이세요? 저는 일단 1년에 한두 번 정도 병원을 갈까 말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건강 체질이라서요? 네. 아니면 시간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럴까요? 뭐 감기 같은 경우는 네. 가급적이면 좀 약은 한 번 정도 먹고 나머지는 자연치유 쪽을 아. 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 드세요? 한 가지 정도 먹는 건 있습니다. 아, 더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제 주변에도 꼭 아파서가 아니라도 이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그리고 TV에 연예인들도 보면은 뭐 비타민이다, 뭐 철분제다 이렇게 많이들 네. 챙겨 드시잖아요. 뭐 수요도 약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여팡 전반적으로도 바뀌고 고령화라는 트렌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주들까지 오늘도 강한데요. 꾸준히 좀 더 갈까요?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제가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바르면 더 갈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수요 네. 증가니까요. 예. 뭐 주변에도 이렇게 뭐 때때로 이제 약을 좀 챙겨 먹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약을 많이 먹는 체질이 아니라서 어쨌든 뭐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실 이제 이들 종목군들이 가고 있는 이유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이기도 합니다만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지수가 주도하는 장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주요 수출주들이 사실 이렇게 크게 시세를 내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자금은 들어오고 장은 좋다. 그렇다라면 결국엔 어느 쪽으로인가의 어떤 업종별의 차별화가 아주 극심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는 제약주라든가 뭐 중국 관련돼 있는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대중국 소비 관련 종목군들 뭐 소위 얘기해서 알리바바 한국관에 상장이 되고 제품이 팔리는 국내 회사들이라고 표현해봐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러한 종목군들이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좀 전에 저도 게시판을 잠깐 봤는데 지금이라도 살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팔았다는 분도 계세요. 네. 단정적으로 이제 뭐 단기 전략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오늘 상승한 거는까지는 파는 게 제가 볼 땐 맞을 겁니다. 그래요? 사고 싶은 네. 욕구는 분명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다른 쪽에서 되지는 않고 이쪽이 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현금이라든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야 지금이라도 이걸 사서 뭐 소위 얘기해서 한 3%라도 5%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무리하게 추격하는 거는 사실 어느 업종이든 간에 옳은 전략은 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야 이거 사가지고 내일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그렇다면 종가 무렵에 정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라도 따라 들어가서 뭐 소위 얘기하는 상한가 따라잡기 뭐 그건 내일 개장가에 그래도 얼마라도 조금 더 건질 수 있는 전략을 피시는 게 그래도 욕심이 난다면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뭐 그마저도 제가 볼 땐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현금화가 있다라면은 아니면 좀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좀 차분히 기다리시면 또 기회가 오거든요. 뭐 소위 얘기해서 뭐
5일 이평선 아니면 또 중기 이평선에 네. 눌림목 공략을 한다던가 아. 그러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역시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네, 법이군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오히려 2분기 실적주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약이라든가 화장품도 2분기 실적주인 거는 맞긴 한데 주가가 오르지 않았던 내지는 1분기에 한 차례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쪽 애들 뭐 예를 네. 들어서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유라든가 아니면 내수 소비재 섹터 쪽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뭐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화장품 네. 얘기가 좀 빠져있는데, 게시판에서는 오늘 화장품주 가운데 가장 강한 코리아나가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하고 이 신약 같이 하는 제약사들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약하고 화장품의 그런 경계가 좀 모호해지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좀 간략하게만 코멘트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화장품과 줄기세포를 들고 중국 간다. 이러면은 뭐 무조건 상한가 가는 시대죠, 지금은. 맞아요. 소위 네. 얘기해 그런 이쪽에 경우 관심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만 가면 뭐 일단 대박 치거나 성공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러한 어떤 것들이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군이 대부분 다 선반영도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쪽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유망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주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 짧게, 방망이를 정말 짧게 잡을 경우,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좀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다소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포트 의뢰인 만나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시장 분위기 뭐 우리 같은 사람 서해대 같은 기분이네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제약바이오하고 화장품 얘기해봤는데 포트에 이 종목들은 없으세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들이요, 종목 명하고 매수가 비중 쭉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 두산 인프라코어요. 네네. 17,000원에 20%. 네. 또 뭐 또 그 대진 DMP라고 있어요. 네. 그거 4,800원에 20%. 메리츠 종금증권 6,400원에 20%. RT 캐스트 1,700원에 20%. 그렇구만요. 시청자님, 저희 토마토TV 자주 좀 보세요? 예, 자주 보기는 보는데 네. 그 토마토 시킨 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아,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요, 자주 보셨으면 좀 일찍 진단 신청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워서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좀 목소리가 많이 어두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음속으로 좀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죠. 어떻게 좀 하고 싶으세요? 지금, 지겹다. 이 종목 너무 많이 들고 왔다. 손실이라도 좀 자르고 싶다 싶으세요? 아니면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종목들로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좀 내고 싶으세요? 수익까지는 아니라도 네. 좀 여태까지 두 가지 두산 인프라하고 대진 DMP는 한 3년째 돼요. 아이고, 네. 한 본전이나 되면 어떻게 본전까지 오나 어쩌나 그런 거 좀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요. 그럼 메리츠 종금증권하고 알티캐스트는요? 네, 그건 산지 얼마 안 돼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20% 현금으로 들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살펴볼게요. 예. 네, 전화 끊으시고요. TV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운여영님,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요. 우선은 먼저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미리 좀 봤잖아요. 보면서 가격을 보니까 기본 2년에서 최장 3년 정도 전에 샀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인내심이 굉장히 좋은 덕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종목들 보다 보면은 성격이 약간은 좀 빨라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좀 어떤 밥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장은 묵히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주식은 무조건 묵힌다고 좋은 장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로 포트폴리오에 한 줄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와닿습니다. 이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묵히면 되지만 지금 뭐 신선식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좀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포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3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네, 매수가가 17,000원권역이면 저도 최근 몇 년간에 17,000원대를 보이지 못할 것 같아서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 빠르면은 아마도 한 2013년도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그 가격이 2013년도 최고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연초 2013년도 1월에 샀어도 17,000원권역이고 연중 한 8, 9월 달에 샀어도 최고가 수준인 17,000원권역입니다. 즉 뭔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정점에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좋아질 때 우리의 관심도가 아주 크게 집중이 되죠. 뭐 물론 지금 화장품이라든가 바이오가 꼭꼭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중에 얘기가 넘쳐나고 리포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목표 주가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 산업이 이쪽인데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이쪽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17,000원권역 할 때 2014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마찬가지 관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어떤 반찬인가요? 일단 반찬으로만 본다라면은 글쎄요. 일단 이걸 오랫동안 묵혀왔기 때문에 묵히긴 했는데 제가 볼 땐 너무 신김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맛있게 익으면은 묵은지로 찌개도 해먹고 그렇죠. 참 활용도가 많은데 살짝 좀 잘못 익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묵은지,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한 3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 이상 가면 너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시간적으로 좀 많이 너무 흘렀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평가 자체를 보면은 사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올해 연초에,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연초에 한 13,000원권역에 한번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했던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이 그 예상되는 어떤 실적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비해서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쪽 산업재 섹터 쪽이 물론 정유라든가 화학업종군들은 좋은 실적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이쪽 기계업종이라든가 다른 몇몇 업종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실적이 나왔다라고 1분기에 평가를 받았고 시장이 이러한 쪽이 아니라 뭐 바이오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좀 집중화돼서 수익률 게임을 기관이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두산그룹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면에서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20% 정도 크게 증가를 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 2분기 실적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미 뭐 고가 한 13,000원권역에서 흘러내려가지고 만원대 초반에 와 있는 현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반전은 좀 매수가까지 간다라고 하기에는 좀 앞으로 더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주가의 어떤 회복은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투자 의견상으로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반등 목표치 그리고 손절이 사실 의미가 없겠죠. 네. 가격 전략 좀 구체적으로 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의견은 일단 보유를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주가가 거의 한 달 가까이 흘러내린 상황인데 뭐 기술적으로 뭐 쌍봉에다가 전저점 하향 이탈했는데 이거를 더 들고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올해 연저점부터 올라왔던 상승 부분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되돌려 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반전에 대한 타이밍 자체는 임박을 했다라고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뭐 매수가 가기는 제가 볼 때 1년 이상 더 소요가 될 겁니다. 그 기간 가져가실 거면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겠고 그래도 한 차례 타임을 잡아서 뭐 좀 한 1, 2개월 내에 매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은 13,000원권역을 2차적인 목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메리츠증권은 최근에 사셨는데 그나마 약간 수익권입니다. 네. 어떤 반찬인가요? 잘 사신 것 같아요. 지금 뭐 글쎄요. 뭐 이 종목을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정말 주력으로 삼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국물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9개 비율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시죠. 예, 일단 증권업종은 뭐 어제 반등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내지는 자신감이 있는 업종입니다. 거기다가 6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 상하암폭 확대에 대한 수혜는 만약에 입는다고 되면 뭐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입는다고 보면은 분명히 증권업종이 1차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에 메리츠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뭐 대우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증권사들이 지점의 통폐합 그리고 퇴직자 받고 해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구조조정의 원년입니다. 올해는 분명 재평가받는 해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어떤 수익에 목표치를 두지 말고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에서 좀 목표가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투자에게는 보유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뭐 미니멈 못 가도 7,200원권역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6,000원권역의 하향 이탈은 손절 가격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진 DMP는요, 두산 인프라코어와 마찬가지로 좀 장기 투자로 우리 의뢰인님의 네. 마음을 좀 헤집어 놓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반찬인가요? 일단 뭐 비중 자체를 20%나 실어 놓으셔가지고 이거에 정말 아주 없는 건 반찬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여기가 이제 잘못 묵힌 된장으로 만든 찌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못 묵히네. 그건 못 먹겠네요. 네. 지금 보면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간략하게 좀 예. 설명을 해주세요. 먹으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이 종목은. 그 삼성전자의 프린터 부품을 납품하는 1등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납품 비중에 있어서는 프린터 분야는 이쪽에서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4월인가 5월 초에 어디 잠깐 그 지방을 내려가다가 대진 DMP 이 회사를 봤어요. 그때 보면서 저 회사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주가를 봤더니 너무 바닥권이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상간에 상한가도 한번 가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제대적을 받는가 했습니다만 사실 아직은 미미합니다. 삼성전자가 수년 전부터 프린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뭐 몇 대 분야의 어떤 한 분야로 크게 잡아서 정말 전략적으로 많이 키웠던 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가시화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진 DMP 같은 경우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3억 원입니다. 올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뭐 20억대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 정도. 즉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상당히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분처럼 한 20% 비중씩 실어 가시면 나중에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삼성전자의 수혜다 아니면 삼성전자가 프린터 사업에서 뭔가 뽑아낼 거다 이런 걸 증명하려면 해당 업체도 최근에 급등했다 조정을 받고 있는 위치에서 어느 정도 버텨나가야 됩니다.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3,400원권역은 분명히 수호를 해야 그래도 상방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RT캐스트로도 이 식단을 좀 완성을 해주시죠. 뭐 제가 볼 때 포트폴리오에서 정말 주력으로 먹어야 될 밥이 없어서 이쪽도 반찬으로 찍어드리겠는데 먹을 수는 있는데요. 잘못 먹으면 좀 상당히 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잘 골라 먹으면 맛있게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조기에 한번 비유를 약간 좀 해보겠습니다. 여지가 있네요. 네. 어떤 측면에서요?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내렸죠, 최근에. 근데 해당 업체가 뭔가 기업의 어떤 내용이 부실해지거나 아니면 실적이 엉망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주가가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불균형이 해당 업체의 주가를 많이 끌어내리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최근 이 기업은 뭐 재료도 많아요.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해외 진출도 좀 나왔고 그리고 셋톱박스를 비롯한 이 디지털 방송 솔루션 쪽에서도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년 대비 막 몇 배씩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실적은 다소 정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도한 주가 하락이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좀 빠른 반등이 한 번쯤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이렇게 좀 네 종목 빠르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RT캐스트, 가격 전략을 저희가 좀 네. 안 들어봤죠? RT캐스트는 어떻게 좀 일단 세울까요?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등치가 있으면 여기서라도 좀 더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 가격대가
지금 보니까 해당 업체 상장했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전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매수한 가격 1,700원권역은 사실 뭐 좀 욕심이 된다고 해도 조금 제대로 올라주면 지난해 한번 이렇게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10,000원권에 대한 회복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절매 가격은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네 종목을 좀 짚어봤습니다.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식단이었는데요. 그냥 이대로 먹으면 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 결핍돼 있는 부분은 채워서 포트를 좀 바꿔주신다면요. 네, 일단 20%의 현금 비중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뭐 그거를 활용해서 뭐 조금 좀 낙폭이 있었던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겠고 아니면 신규 종목군들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몇 년 묵힌다고 해서 정말 좋은 종목으로 탈바꿈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회복세를 보인다라면은 좀 아프지만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편입을 한다라면은 1분기와 2분기 모두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기업군들, 뭐 정유라든가 화학군들도 마찬가지고, 또 종목으로 좀 큰 거로 말씀드리면 효성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은 한화그룹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편입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이제 매수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주력주가 없어가지고 제가 조급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아까 시청자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글쎄요. 조급증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포트 진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종현 운용학과 함께 내포트를 부탁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다소 좀 지나치게 오랫동안 끌어와서 이 약간 부담이 됐던 포트폴리오였는데요. 그럼 수정 전략 다시금 정리해보죠. 총 4종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식 비중 80%, 현금 비중 20%였는데요. 지금 가격만 좀 수정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요. 원금 회복은 약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13,000원 정도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수익을 좀 내실 것 같아요. 목표 주가 7,200원, 손절가 6,0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좀 경신하기도 했죠. 대진 DMP 상당히 오랫동안 이번 의뢰인을 좀 괴롭히던 종목인데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3,900원에서 목표가 제시, 손절 라인 3,4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RT캐스트인데요.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가 10,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은 장기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 대진 DMP 비중 축소하자라는 의견이고요. 나머지 좀 현금으로 화학주 가운데서 효성이나 롯데케미칼 쪽으로 편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떠나라는 의견과 함께 조급한 추격 매수는 금지다라는 또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 증시 격언에요. 손절매는 항상 옳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언제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오늘 또 포트폴리오 신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이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투자하신다면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레포트를 부탁했습니다. 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계속해서 좀 앞서서 포트폴리오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냉장고에 반찬 정리 싹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정말 냉장고를 부탁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종목 올라온 것 가운데 살펴볼게요. 메가스터디 45,000원에 안홍모님께서 증권통 어플 통해서 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19%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이 종목이 현재 34,000원이니까 상당히 좀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최근 들어서 거의 한 10거래일 연속해서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유한타증권의 김용학 대리가 진단을 해주실 거예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가스터디 최근의 흐름 안 좋은데요. 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이 시청자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메가스터디가 이제 분할 재상장 이후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대 주주로 있던 신영자산운용이 그 재상장 이후에 지분을 계속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문제가 가장 큰 최근의 하락의 요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기간의 매도가 신영자산운용에서 나오는 것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매도세가 좀 멈춰야지 좀 하락세도 함께 멈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격이 3만 원대로 다시 복귀함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크게 부담 없는 가격까지 다시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손절을 이미 하실 구간을 이미 지나셨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관망의 자세로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메가스터디와 같이 좀 분할된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물론 주가가 오르고 있지는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메가스터디도 조만간 이 하락 추세가 멈춰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좀 살펴봤고요. 관망할 때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슈피겐코리아 바로 진단으로 좀 이어가 볼게요. 2178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1만 3,500원 매수가 20% 비중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좀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크게 좀 밀려났다가 최근에도 뚜렷한 반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슈피겐코리아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2.2% 하락하네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밀려나고 있고요. 현재 11만 1,300원권 움직임 보이고 있죠. 제가 앞서서 좀 부진한 실적이 밀려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때입니다. 요때. 5월달 들어서 밀려났다가 아직은 반등이 좀 안 나오네요. 김용학 대리님, 이 종목 지금 약간 매수가 근처에서 놓여 있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여기에 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1분기 실적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시장의 기대치가 좀 상당히 높았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매출액도 300억 아래로 나왔고 영업이익도 83억대, 어닝 쇼크를 이렇게 좀 기록하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여지없이 좀 하락을 시키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은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기관 쪽에서 한 10만 주 가량 하한가 갈 때 좀 이렇게 내다 팔기는 했지만 아직 그렇게 강한 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지선은 10만 8천 원, 11만 원 이 구간이 1차적으로 좀 지지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 구간에서 120일 이동평균선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노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으로 이제는 넘어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도 종목 진단 부탁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슈피겐코리아 김용학 대리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조금은 좀 두고 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앞서서 이 포트폴리오 진단 의뢰해 주신 시청자님이 상당히 좀 안타까우셨나 봐요. 종목 선택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손절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또 세상 사는 이야기 귀 기울여 볼 타이밍이죠. 심심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를 좀 네, 오늘 심심타파 함께할 이야기 힌트를 좀 드릴게요. 어떤 내용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힌트 사진 띄워주세요. 네, 오늘 힌트를 좀 드리고 있는 사진은요, 지금 발 모양이 좀 있죠. 사실 이 첫 번째 힌트로는 사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사진의 느낌이 좀 따뜻하다라는 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로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두 번째 힌트, 손가락 모양이 좀 있습니다. 이 손가락과 함께 그 사이에 하트 무늬가 좀 있어요.
여기에 제가 말로 좀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5월 21일 무슨 날일까요? 한번 바로 또 대답을 해주고 계신지 볼까요? 아직까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포털 사이트를 조금은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5월 21일은요, 제가 앞서서 절기상으로는 소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부부의 날이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날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가정과 관련된 날,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5월 21일은요, 둘이서 하나가 된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에서 5월 21일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간에 이런 대화들이 상당히 좀 끊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좀 설문조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부부 간의 대화, 여러분들은 좀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좀 나누시나요? 이 대화가 1시간 미만인 부부가 전체의 한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30대부터 40대까지 기혼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평균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다라고 대답해 주신 분이 75%가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조금은 좀 쪼개봤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다 하시는 분이 40%, 그리고 30분 미만도 35%나 됐습니다. 그러면 1시간 미만으로 대화하신 분이 이 열에 7이 넘는 거죠. 상당히 좀 대화가 끊긴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1시간부터 한 3시간 정도다라는 대답 20%로 나타났고요. 3시간 이상이면 상당히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거죠. 이런 가정 한 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이 대화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이 끊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화를 할 때는 또 어떤 대화가 오고 가시나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대화하세요? 도곡동 멋진 남께서 부부가 아니고 가족, 평생을 같이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나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친한 사이일수록 얘기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부부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보면은 여자와 남자가 좀 다르답니다. 지금 아이들 근황을 묻는 내용이요, 1위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뭐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는 뭐 이렇게. 경상도 남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어서 억양이 살지를 않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근황을 묻는 이야기 상당히 좀 많이 한답니다. 한 37%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일상 이야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고, 식사 여부, 밥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서로 애정 어린 이야기, 칭찬의 이야기를 하는 부부는 몇 %나 될까요? 6%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요, 또 남편과 아내의 대화 주제도 다르답니다. 이 남편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근황을 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직장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 개의 사진이 좀 띄워져 있는데요. 이 사진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신혼 부부인가 봐요. 그런데 이 웹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살짝 가져와 봤거든요. 남편이 낙엽을 쓸겠다고 밖에 나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잠깐만 나와봐 라고 해서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남편이 낙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러면 사랑받는 남편일 수밖에 없겠어요. 로맨틱 가이. 그런데 그 밑에 이 사진을 올리고 밑에 사연을 쭉 보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날이어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하트의 반쪽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담겨주셨습니다. 어쨌든 사진으로라도 남겨놨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마구마구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부러워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런 건 이벤트라고 해주셨는데 저런 이벤트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요? 돈도 안 들고요. 감동은 몇 배잖아요. 상당히 좀 센스 있는 남편의 사례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정의 달 5월에 오히려 불화를 겪는 이런 가정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합니다. 한국법률상담소에 따르면은요, 이 5월 달에 집계된 가정 불화와 관련된 접수 혹은 상담 건수가 이 평년 수준, 그러니까 다른 월 대비로 상당히 많았대요. 그리고 이혼 건수도 이 5월 달에 많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통계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좀 서로에게 칭찬의 말, 애정 어린 말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부부 10계명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라. 두 번째는 화가 났을 때 큰 소리 내지 마라. 세 번째는요,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실수를 말하지 마라. 네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말고요. 여섯 번째, 화를 참고 침상에 들지 말라. 화를 품고네요. 화를 품고 화난 상태에서 침상에 들지 말고.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잃지 말아라. 여덟 번째, 갈등이 있어도 단념하지 말고. 아홉 번째, 숨기지 말고 정직하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부부는 하늘의 섭리로 됨을 믿어라. 굉장히 좋은 말들, 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말들 많았는데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부부 10계명 마음속에 좀 되새기면서 서로 간에 좀 애정 어린 이야기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좀 심심타파 좀 마무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 올라온 부분들 확인을 해볼게요. 서울반도체입니다. 호수님께서 비중이 상당히 좀 커서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매수가가 18,750원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주가 흐름 보니까 큰 손실은 아닌데 좀 손실권에 놓여 계신 종목이네요. 네, 김용학 대리님, 서울반도체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서울반도체 작년 7월 달 이후에 급락을 하고 계속 이제 15,000원, 16,000원, 17,000원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박스권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LED 쪽 업황이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 악화가 좀 작년에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4분기에도 영업이익 한 300억대 적자를 나타내면서 좀 속에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요. 1분기 실적에서도 물론 이제 흑자 전환을 발표는 하였지만 그래도 좀 대폭 개선된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LED 쪽 업황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좀 실적을 통해서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이제 16,000원 그리고 한 22,000원 이 박스권에서 아직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인데 18,000 이상의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도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22,000원대 이 가격 돌파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격보다는 지금은 이제 19,000원대 이 중심 가격에서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16,000원, 17,000원 이 가격대까지 지금은 단기간에는 또 하락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하락을 하더라도 16,000원, 17,000원 이 구간을 지지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상승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그때부터는 좀 전략을 통해서 좀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종목 서울 반도체 짚어봤습니다. 부부의 날이라는 거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게시판에 올려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족끼리 좀 살다 보면 그리고 또 시간도 없으면 깜빡하죠 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지금 보니까 핸드폰으로 6390님께서 작년에는 부부의 날 외식하러 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주식에 신경 쓰느라 깜빡하고 있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네요. 잊으셨던 분들도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에 깜짝 이벤트 어떨까요? 한번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포트 상담 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놀러 오세요.